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테슬라 주식이 제가 어제 말하기가 무섭게 결국은 우상향할 거라고 하지만 이렇게 빨리 하루 만에 반응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워낙 실적이 좋았으니까요. 오늘 무려 3% 넘게 올라서 이제는 900불이 코앞입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이제는 거의 한국 분들도 제가 알기로는 거의 800불대가 마지막으로 사신 걸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이 구간이면 이제 수익이 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기사들도 이제 테슬라 주식에 대해서 다시 이제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왜냐하면 프라이스 조정이 있는 거죠. 대부분 이제 우상향으로 했다라는 거죠. 지금 프라이스 타겟이 다 올랐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아주 높게는 한 1500불 이제 불 케이스에 있어서는요. 그리고 낮아도 이제 900불대고 대체적으로는 대부분 이제 1000불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 게 어제도 얘기했지만 지금 현재 이 회사를 막을 수가 없죠. 지금 다른 경쟁자들을 보면은 배터리 화재로 인해서 좀 주저주저 하고 있고, 다른 회사, 지금 미국 내에서 지금 테슬라의 전기차 판매량을 견제해 줄 수 있는 회사가 현재로서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격세지감이라는 표현이 맞을까요? 올해 초만 하더라도 참 차들이 나와서 이제 테슬라의 판매량이 줄 거라고 그랬는데 전혀 다른 양상이죠. 현대 아이오닉 5도 자꾸 미뤄지고, 그나마 신생 회사들이 조금 내놓는 그런 양상이긴 합니다. 그래서 4분기까지는 거의 높은 확률로 올해는 이렇게 그냥 갈 것 같긴 합니다. 오늘 그래서 핵심적으로 다룰 거는 3분기 발표에서 이제 주주들이 질문한 것들 중에서 하이라이트 된 것에 대해서 이제 테슬라 팀이 파이낸셜 오피서라든지 바이스 프레지던트라든지 이 질문했던 것들을 답변했던 거를 모아서 제가 그것들을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몇몇 개들은 사실 구독자님들도 계속 이제 질문을 해주시는, 자꾸 많은 질문들이 이제 FSD를 구매하게 되면 그게 이제 차에 기속되는 거냐, 어떻게 되는 거냐, 나만 사고 이제 다음 차를 살 땐 날아가는 거냐, 그것에 대해서 테슬라 팀도 이걸 답변을 했는데요. 그리고 테슬라에서도 이게 생각외로 SNS에 이게 굉장히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고 그걸 알고 있는데, 생각외로 이미 테슬라는 아주 클리어하게 공표하지 않았을 뿐이지 어느 정도 이거를 이제 알려줬는데, 이게 널리 안 알려지는 게 되게 신기하답니다. 일단은 차에 기속되는 게 맞고, 그러니까 FSD를 산 상태에서 다음 차로 넘어갈 때는 그 FSD 가격을 테슬라가 되사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일찍 산 사람들은 프리미엄이 없냐 그러는데 거의 그 가격을 거의 다시 사주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일찍 산 사람들은 그 가격으로 그냥 트랜스퍼 해서 계속 그 업그레이드 된 FSD를 쓰고 싶은 마음이겠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테슬라 쪽에서 얘기한 거는 일종의 그것도 프리미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거의 쳐준다라는 듯이 이제 프리미엄을 어느 정도 얘기를 해주니까, 그러니까 정리하면 지금 산 가격은 어느 정도 쳐주지만 다음 차로 넘어갈 때 그 FSD를 트랜스퍼 하시고 싶지만 그거는 안 된다라는 거죠. 아마 차를 안 바꾸시면은 이제 그 산 거를 계속 이제 써먹을 수는 있지만, 아마 다음 차로 넘어갔을 때는 그 차액 정도는 써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새 차를 살 때 이제 어플라이 된다라고 하지만 본인은 싸게 샀으니까 그걸 계속 쓰고 싶지만 그거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산 소프트웨어가 날아가진 않는다라는 거죠. 그걸 명확히 좀 해줬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질문들 중에 이제 모델들을 더 늘리지 않을 거냐, 지금 사이버 트럭은 언제 나올 거냐, 여기 보면 사이버 트럭도 엄청나게 질문을 많이 받는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모델 2에 대한 이야기들, 세미 트럭, 모델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뉘앙스는 제가 전에 얘기했던 거랑 똑같더라고요. 지금 모델 3랑 모델 Y가 워낙에 잘 팔리기 때문에 이 회사가 딱히 그렇게 딴 데 익스펜션을 당장 하기는 좀 어려 보인다라는 듯이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안 만든다는 게 아니라 지금 모델 3랑 모델 Y를 집중하고 있고, 모델 S랑 X 리프레시된 그것도 지금 증산하느라고 힘들어 죽겠다라는 듯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텍사스 공장에서 모델 Y가 완공이 되면 사이버 트럭도 그 다음 들어간다. 현재 가이던스,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냐, 이제 공장 지어지는 거라든지 성장 속도
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가이드를 아주 가이던스를 제공하는 건 아니지만 인터널리, 그러니까 회사 내부적으로 매년 50% 정도의 증산을 생각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50% 이상의 매출이 느는 건데 거기다 부가적인 서비스도 다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를 따지면은 주식도 결국 회사의 수익률, 매출에 결국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매년 50%씩만 올라도 이거 어마무시한 거 아닙니까? 요즘 다들 너무 기대치가 높은 것 같긴 합니다. 테슬라가 갑자기 그냥 짧은 시간 안에 정말 10배 가까이를 뛰는 바람에 사람들이 거기 기준에 거기가 있어서 그렇지 매년 50%도 장난이 아닙니다. 복리로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매년 50%씩 몇 년만 가더라도 이건 몇 배입니다. 몇 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큰 기업이 매년 50% 성장하는 것도 이게 쉽지는 않은 일이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사이버 트럭에 대해서도 엄청 이런 질문을 많이 받고, 근데 우리가 테스트하고 있다. 여러 가지 모델들을 지금 테스트하고 있지만 아까랑 이제 비슷한 대답이긴 합니다. 3랑 Y가 너무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느라, 거기다 S랑 X도 지금 하기 바쁘기 때문에 빨리 텍사스 공장이 완공돼야 될 것 같긴 하고요. 4680 역시 테스트를 잘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나름 내부적인 목표는 잘 달성해 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뭐 그때 배터리 데이 때에 나왔던 그 가이던스, 그리고 2022년에는 어느 정도 양산을 할 것 같긴 한데, 근데 투자자들은 좀 더 이제 빠른 걸 기대하는 거죠. 그리고 2022년에 뭐 혼자 100기가와트 한다고 하진 않았으니까요. 뭐 그건 맞긴 한데 투자자들은 좀 더 이제 서프라이즈를 기대하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일단 답변은 내부 목표는 차근차근 달성이 가능하다. 그리고 아까의 그런 25,000달러짜리 사람들이 모델 2가 아까 그 모델 확장하는 얘기랑 다 똑같습니다. 3랑 Y가 파는데 바쁘다라고 답을 이야기했고요. 또한 이제 FSD 관한 이야기로, 이거 말고도 좀 이제 질문이 세세한 것도 많은데 구독자님들이 더 원하면 나중에 이것도 더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FSD에서는 앞으로 서브스크립션 뭐 가격이 어떻게 바뀔 거냐, 뭐 이런 것들 가이던스 줄 수 있냐, 그런 거 없답니다. 이 회사는 좀 예측이 좀 불허한 면이 있긴 한데, 근데 일단 확실한 건 업프론트로 미리 사랍니다. 그러니까 그게 가장 경제적으로 이제 즐길 수 있는, 그러니까 다달이 구독하는 것보다는 한 방에 사는 게 더 싸다. 그렇지만 이제 계속 뭐 사업을 확정해 갈 거고 어떻게 이제 바뀔지는 추후 이제 뭐 지켜봐 달라, 뭐 업그레이드 계속 하고 있으니까요. 뭐 그런 뉘앙스지만, 제가 읽어보고 느낀 점은 바로바로 사라. 그리고 더 와닿은 점들은 이제 도조 얘기가 좀 나오긴 했는데, 베타로만 돌리는데 지금 이제 언제 와이드하게 릴리즈 될 거냐, 이거 언제 쫙 뿌릴 거냐, 이제 도저한테 달렸다라는 거죠. 계속 트레이닝 하고 있고, 그리고 AI 데이 때도 그런 프로토타입의 컴퓨터를 이제 내놨으니까, 그게 거기까지 가봐야 이제 테슬라 AI,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어떤 형태로 이제 될 건지 정확히 이제 그때 결판이 날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옛날에는 도조를 이렇게 막 트레이닝하면 일주일이나 걸렸는데, 이제는 하루에, 그러니까 정말 이터레이션이 정말 빨리빨리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빨리 업데이트되고, 우리도 그러고 싶지만 이제 컴퓨테이션 파워 부족이라든지 데이터 관리 문제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계속 진보하고 있죠. 일주일에서 지금 하루로 당겨진 것만 해도 제가 계속 버전들이 나오는 거 보면은 진보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저도 이게 궁금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실험이죠, 일종의. 실제를 그러니까 좀 NHTS에 이제 견제를 받는 건데, 정말 실제 팔면서 이 실험을 하는 회사, 과연 데이터를 다 때려 넣고 컴퓨테이션 파워를 올리면 이게 가능할까? 언젠가는 이게 세츄레이션 되는 포인트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계속 꾸준히 올라가는 거 봐선 괜찮지만 이게 과연 가능할까? 이제 라이다 없이 지금까지는 저는 굉장히 잘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성능이 지금 어느 회사보다도 지금 우리한테 체감하기는, 일반 대중들한테는 최고의 드라이빙 어시스턴트를 제공해주고 있으니까 이것도 기다려보면 될 것 같긴 합니다. 그 뒤에 뭐 일론 머스크 트윗도 이제 10.3이 아마도 이번 금요일에 나온다고 하는데, 또 나오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발전을 했나, 이제 그 발전폭이 좀 줄어들었나, 그 정도는 제가 또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외에 테슬라 소식으로는 이제 일론 머스크의 트윗과 뉴스들을 좀 따라가 보면은, 이것도 이제 NTSB가 어느 정도 조사를 한 거죠. 텍사스에서 이제 차가 이제 모델 S가 이제 사고가 나서
이제 배터리 화재가 났는데 거기에 이제 사람이 안 탔다라고 이제 로컬 뉴스로 나왔었는데 이것도 NTSB가 명확히 확인을 해줬습니다. 안 타긴요. 사람이 타 있었고 근데 이제 오토파일럿을 인게이지 할 수 없는 도로에서 그나마 이제 크루즈 컨트롤 정도,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겠죠. 테슬라는 차량 속도를 조절하니까 그 정도나 인게이지 할 수 있었지 오토파일럿으로는 이게 인게이지가 안 되는 도로였고, 이제 화재는 운전석 이 아래에서 이제 좀 난 거랑, 분명히 운전자가 이제 차에 타는 것을 이제 CCTV 이런 카메라에도 잡혔다라는 것도 NTSB가 이제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컨슈머 리포트가 사람 없이 이제 움직일 수 있다라든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로컬 뉴스에서도 사람이 없었다 뭐 그런 부분들은 좀 안타깝지만 이제 잘못된 뉴스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NTSB 조사 결과로 이렇게 명확히 밝혀지긴 했지만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 나이 드신 분들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이 운전자들이 당황을 하면은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SUA라고 해서 Sudden Unintended Acceleration이라고 해서 그런 사고들이 매년 정말 수만 건이 미국에서 발생합니다. 아무쪼록 모두 다들 안전운전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안전에 있어서 테슬라는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FSD 베타를 받으신 분들이 이제 악용을 한다라든지 그러면은 이런 이메일을 받는답니다. 저도 이제 점수를 조금씩 그래도 이제 장거리를 좀 갔다 오니까 먼 거리를 그래도 이제 좀 한산한데를 뛰었다, 이제 여행을 좀 한산한데를 갔다 오면은 한 1점 정도 오르긴 하더라고요. 아이고, 이제는 이제 97점인데 이게 1.1점 올리는 게 이제 쉽진 않네요. 정말 실수를 한 번도 안 한다라는 거는 정말 어려운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 FSD 베타를 악용하시게 되면 뺏기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메일도 받으시고 자꾸 운전 중 휴대폰을 본다라든지 그걸 장시간 동안 그렇게 운영한다라든지 뭐 드라이버가 어텐던스가 없다라든지, 그러니까 드라이버 없이 그걸 오토파일럿을 막 한다라든지 이러면은 이런 테슬라 팀으로부터 이메일도 받으시고 이제 킥아웃 됩니다. 이제 못 쓰게 되는 거죠. 악용하게 되면은 못 쓰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오토파일럿에서도 적용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FSD뿐만 아니라 오토파일럿에서도 좀 적용이 되는 것 같다. 나름 테슬라가 굉장히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운전자가 이제 공석으로 운전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일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기사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 역시도 확인을 해줬고요. 그렇다고. 그리고 이 트윗이 그냥 개인 트윗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을 해드립니다. 일론 머스크가 올리기 전에 이런 짧은 답변일지라도 몇 시간을 생각하고, 그리고 이미 SEC한테서 경고 먹었듯이 심각한 거는 변호사가 리뷰를 합니다. 일종의 일론 머스크를 회사의 홍보용으로 쓴다라고 생각도 됩니다. 이런 걸 보면은 어닝 발표에서 슈퍼차저를 계속 늘려가고 있죠. 이것도 거의 뭐 매년 거의 2배? 최소 지금 거의 뭐 분기나 한 2분기마다 50%씩 이거를 지금 슈퍼차저를 엄청 깔고 있죠.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는 콤보 타입 어댑터가 딱히 필요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내비게이션에 있어서도 슈퍼차저가 이제 붐빈다든지 이러면은 이제 내비게이션 라우스를 짤 때 덜 붐비는 슈퍼차저로 이제 고려를 해서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라우스를 짠다라는 거죠. 굉장히 이제 스마트한 면이 그렇지만 이제 웨이즈라든지 그런 소셜 네트워크 내비게이션 같은 기능들 아직 스마트폰에서도 제공되는 기능이 더 많거든요. 그런 것들도 좀 이렇게 같이 연계해서 쓸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서 인기가 많은 웨이즈라는 앱을 지금 테슬라에 넣길 참 바라거든요. 그런 것까지 다 더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베타에 대한 그런 프리뷰 이런 것들은 베타가 끝나면 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다 베타 유저를 위해서 그런 프리뷰 이미지는 존재하고, 기존 유저들은 이 베타 서비스가 끝나면이라고 하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과거에 이것도 고려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베타가 아니더라도 베타가 보듯이 그런 것들을 일반 소비자들한테 그 이미지를 뿌린다 그랬는데 약간 요거는 말이 조금 뒤바뀌지 않았나, 좀 내부 정책이 좀 바뀐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다른 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는 이제 센츄리 카메라라고 테슬라는 차 주변을 이제 계속 감시를 하죠. 센츄리 모드로. 그거를 라이브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를 금방 이제 업데이트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라이브로 제 차 주변에 뭐가 있는지 이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녹화도 되면서 앱으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바로 볼 수 있는 이런 서비스들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떤 회사도 이런 걸 제공해주고 있진 않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이제 차 주변을 보는 거죠. 물론 이제 요즘은 이제 미국에서 좀 고급 블랙박스는 이제 뭐 연결이 된다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고려하는 것 같긴 한데, 이게 테슬라처럼 회사가 여러 카메라를 통해서 아주 다방면의 정보를 제공해주는 회사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좀 차원이 이런 면들은 참 다르죠. 그리고 마지막 트윗은 비트코인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 가격도 이제 올려놔가지고요. 테슬라는 비트코인을 홀드하고 있습니다. 그때 좀 팔았지만 대부분 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가격이 3만 불 전후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그 가격이 얼마 전에 그 전고점 거의 이 들락날락 하고 있죠. 야, 근데 지금 일론 머스크가 여기 6만 9천 불에서 거의 7만 불인가 하고 봤는데 가격이 좀 내려왔더라고요. 또 시간이 되면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업데이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들고 있다 보니까 이것도 종종 저도 보게 되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좀 많이 내려와서 좀 실망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글쎄 딱히 그렇게 내려왔다라는 생각이 들진 않는데, 이제 전고점 대비해서는 좀 많이 떨어졌는데 여전히 이거 2만 불, 3만 불 대가 엊그제 같은데 거의 배로 올랐죠. 굉장히 아직도 이 등락이 크긴 하지만 여전히 최근 단기간 그 시간을 고려하면 많이 올랐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중에 한번 이것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여기 6만 9천 불이라고 올라와서 가격을 딱 확인해 보니까 오늘 좀 미끄러졌더라고요. 그래도 불과 며칠 전, 하긴 뭐 몇 주 전만 하더라도 가격을 생각한다라면 최근에 많이 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